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원은숙입니다. 보건소 2026년도 군정주의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5쪽부터 437쪽의 일반 현황과 438쪽의 목표와 추진 전략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0쪽 보건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보건정책과의 주요 업무는 신규 시책 3건과 주요 업무 11건이며 신규 시책과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1조 보건지소 권역별 협업 확대 추진 사업입니다.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 감소와 공중보건이 감소에 따른 보건지소 활성화를 위해 3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권역별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특화 사업을 발굴하여 연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43쪽 면역 저하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일반인보다 대상포진 발생 위험이 크나 생백신 접종이 제한되는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4백신으로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홍천군 내 산정 특례 대상자 중 최근 2년 내 등록한 암 환자 또는 희귀질환자이며 1인당 최대 10만 원 범위 내에서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2026년 상반기 내에 홍천군 대상포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실시하고 2해 추경 예산 편성 시에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44쪽 지역주민 맞춤형 뇌건강 사업입니다. 지역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뇌질환 응급 환자 발생 시에 타 지역 응급 의료기관과의 한라인 구축을 통해 신속한 전원 처리가 가능한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연구 용역비 900만 원과 뇌질환 응급 환자 이송진료 네트워크 구축, 응급실 전담 의료 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는 1억 9,1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2026년 1월에 수립할 사업 계획에 따라서 시범 사업 추진 의료기관 선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4월 중 선정된 의료기관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결과 평가를 통해서 차년도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445조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와 만성질환자, 재가 환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 협진과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600만 원입니다. 원격 진료는 3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치매 환자 원격 협진입니다. 보건소 공중보건의와 강원대 전문의 간 원격 협진을 통해서 치매 환자 상담과 처방, 중증 치매 환자 사례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성질환자 원격 협진입니다. 18개의 보건진료소와 보건소, 보건지소, 의원 끝 의료기관 등 6개 기관 간의 원격 협진을 통해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가 환자 원격 협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방문 간호사가 재가 환자와 내촌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간의 화상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음 447쪽 주민과 함께하는 진료 서비스와 448쪽 국가 및 지자체 예방접종 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친환경 방역 사업입니다. 매개체 감염병 발생의 조기 차단과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위생 해충 방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900만 원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는 보건소 자체 방역 인력을 활용하여
주요 민원 방역을 추진하고 5월부터 9월까지는 관내 10개 전문 업체 위탁을 통해 하절기 집중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452쪽 응급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은 24시간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홍천 아산병원의 응급실 운영을 위한 응급실 의사 및 전담 간호사 등의 인건비 7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조성하고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아중환자 진료 지원 사업은 도내 유일 어린이 병원인 강원대병원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 응급과 중환자 전문의 인건비 7,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아중환자의 안정적인 진료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응급처치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주민과 자동 심장 충격기 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 상황 시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및 관리 점검을 통해서 응급처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의약업소 등의 지도 점검을 통해서 적정 의료 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하고 의약품 불법 유통 차단으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54쪽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 사업과 456쪽 보건소 결핵 퇴치 사업, 457쪽 한센 및 기생충 관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8쪽 식품 공중위생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장 시설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서비스와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용객에게 보다 청결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5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최대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천만 원으로 시행 예정하였으나 2027년 강원도민 체전을 대비하여 지원업소 5개를 추가하여 20개소로 확대하고자 1회 추경에 3천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459쪽 식품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입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자발적인 위생 환경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과 추진계획으로서 으뜸 모범 음식점, 군용사 할인업소, 안심식당, 위생증급제 지정업소 등 420개소에 대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상하수도 요금, 지하수 수질 검사비,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고 건강한 음식 문화 형성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평가 및 위생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60조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과 사회복지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과 영양 순회 방문지도, 대상별 위생, 영양교육, 식단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대한영양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 영양사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입니다. 금년부터 사업 대상을 사회복지 급식소 16개를 포함한 65개소로 확대하고 1회 추경 예산에 4,500만 원 증액을 반영하여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어린이 기호 식품 전담 관련 11명을 활용하여 격월 1회 이상 해당 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24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니어 감시원을 활용하여 노인정,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불법 홍보 판매 행위를 점검하고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재 의원입니다. 441조 보건지수 권역별 협업 확대 추진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지금 저희 홍천군에 그 이제 저희 직원 중에 출산 육아 휴직으로 이제 네,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좀 많이 있고요. 네. 근데 지금 더 문제는 이제 공중보건의가 이제 급감함으로써 지금 현재 5명이 있는데 2명이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3명이 남는데 네. 올해 그 새로 신규 공보의가 이제 강원도에 들어오는 그 TO가 뭐 거의 제로는 아닌데 굉장히 적은 숫자가 들어오게 되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한 많으면 3명 아니면 2명. 근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한 2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인원으로는 이제 지소를 지금 3군데가 비어 있는데 이제 전체 7군데를 커버를 해야 되는데 3군데가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데 세 곳이 이제 어디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지금 이제 의과 공보위가 비어 있는 데가 두천면하고 두천? 서성면, 어디요? 서서면? 예, 영기미면 이렇게 있습니다. 3군데 비어 있습니다. 연기면은 좀 가까워서 그렇긴 한데 두촌하고 서선면이 문제네요. 네, 서성면에 지금 의원이 한 개 있긴 네. 합니다만, 네. 그 이제 지금 현재는 병원을 운영하고는 있는데 그 네. 이제 원장님도 네. 이제 건강이 뭐 좋지 않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한 곳이죠, 거기도? 네? 한 곳. 예, 예. 그 두촌면은 당연히 없을 거고. 두천면은 없습니다. 야, 이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정들을 좀 알지 않나요? 지역의 사정들을? 그 지금 이제 사실 그 전공의 파업이 2024년도서부터 네. 예, 발생하면서 저희 그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도 병원으로 많이 파견 근무를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저희가 공백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부에서 이제 이런 상황을 작년부터 인지를 하고 여러 가지 논의도 많이 하고 했지만 뭐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찾지 못하고 지금 지금 며칠 전에 내려온 이제 문서로는 저희가 이제 보건소장들이 다 소집돼 갖고 서울에 네.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는 지금 공중보건의가 이제 없는 상황에서 지소를 끌어가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 인근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직원과 그 다음에 지금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가지고 이제 건강증진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직을 지소에 활용하는 방법 이런 지금 이제 지소를 진료소로 전환하는 방법과 네. 예, 지소 진료를 통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남아있는 공보의를 가지고 순회 진료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네. 그냥 확대를. 지역의 예, 형편대로 그냥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법령을 지금 개편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인구 소멸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게 형편이 이렇게 굉장히 나약 안 좋은 데는 좀 이렇게 좀 살펴야 되는데 그러네. 알아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려면 참 이게 상황이 사실상 만성 질환자 같은 경우는 병원을 찾으면 되는데 응급했을 때의 문제가 제일 시급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아까 뭐 뒷페이지에 나오겠지만 아산병원의 응급실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긴 하지만 그건 사실상 이 가까운 지역에서 가능하지만 두촌이나 내촌이나 저 내면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한시가 급할 때에는 서면을 때 한시가 급한 때에는 그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이제 심각할 수 있다라는 게 제일 우려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전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아마 그렇게 퇴직을 하셨거나 은퇴를 하신 분이 또
기능귀촌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신상 파악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네. 진짜 응급할 때는 진짜 뭐 쓰러져 뇌출혈 같은 경우는 한시간 급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으면 어떻겠나. 이제 그런 게 제일 그런 인력 풀이라는 게 조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의료만큼이라도 네,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네. 가능하다면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네. 그다음에 443쪽이고 이 생백신에서 이제 사백신으로 이제 이런 그 이제 혜택을 이제 주는 상황이 됐네요. 네. 네, 이게 계속 그랬는데 여기에는 면역 저하자라고 이제 요것만 이분들만 이제 해당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럼 여기에는 최근 2년 등록된 암 환자나 희귀 질환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생백신으로 일반 주민 대상도 있지만 뭐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뭐 국가유공자는 이제 무료로 생백신을 놔주고 있거든요. 네, 무료로. 예, 근데 네. 지금 이제 이 암 환자나 이건 면역저하, 생백신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예. 네네네. 이 암 환자나 면역저하자는 생백신 접종이 금기 그래.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 그 이제 지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사백신으로 한번 그 이런 산전특례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번 접종을 지원하고자 해서 이 사업.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저 생백신에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얼마였죠? 생백신 때? 저희가 생백신 일반인들이 이제 65세 이상인가요? 예, 네,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 예, 60세 이상 이상일 그 때 저 지원하는 금액이 1회 그 이제 약품 그 백신이 네. 약 9만 원 정도고 개인 접종비가 34,000원. 34,000원. 예, 예. 34,000원 개인 부담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백신을 하게 되면은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사백신하고 생백신하고 뭐 저도 뭐 맞져오지는 않지만 사실 효과 차이가 좀 많이 난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게 만약에 34,000원을 지원을 해주고서 선택을 하라면 어떨려나 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게 그 사백신이 사실 효과가 대단히 한 90%가 넘다고 그들 얘기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예산을 좀 더 편성이 됐더라도 효과가 더 좋은 걸 갖다 태우는 게 어떻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좀 확대가 앞으로 좀 되겠죠, 이런 게. 예, 앞으로는 이 사백신으로 전환하는 게 그렇죠. 예, 가격 차이가 요즘 좀 많이 나죠. 가격 차이가. 이게 두 번을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회당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게 20만 원에서 25만 원 그렇죠. 정도. 근데 지금 싸야 한 20만 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 두 번 맞으면 40만 원이니까 네. 부담이 대단히 많은데 차후에 뭐 이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지원하고 개인 부담 좀 하면 되니까 선택은 본인들이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 444쪽이고요. 지역 주민 맞춤형 뇌건강 사업 요거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제 배경이 네. 그 전공의 파업 때 이제 응급 환자 발생했을 때 사실 그 병원에서 응급실 운영이 거의 잘 운영이 제대로 좀 진행이 좀 안 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네. 특히 이 뇌혈관 질환이 발생했을 때 환자가 골든 타임을 사수해야 맞아요. 되는 그 네. 시간 내에 그 이제 신속하게 이송이 돼야 되는데, 저희 이제 홍천군 같은 경우에 작년에 뇌혈관 질환 환자가 한 34명 발생했었는데 23명이 36명이요? 예, 34명이 발생해갖고 23명이 한림대, 뭐 원주, 세브란스, 강원대로 이제 각각 이송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환자의 이제 골든 타임을 빠르게 이제 안에 그 대학병원에 이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 뇌건강 사업이 AI 기반으로 하는 협진 플랫폼 기술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홍천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요, 그 이송하고자 하는 그 병원과 빠르게 그 전문의들이 서로 상호간에 환자 그 증상이나 상태를
뭐 MRI를 찍었을 때 그 시스템에 올려놓고 서로 빠르게 AI 기술을 공유하게끔. 이용해서 예, 진단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처치나 이런 것들을 빨리 예예 하고 빠르게 우리가 그 맺은 계약을 맺은 그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해서 빨리 진료를 해서 후유증이나 이런 합병증을 감소하고 예, 생명을 구하는 뭐 그런 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네 맞습니다. 대단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이런 게 그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끔 한 분이라도 네. 진짜 치료 받을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452쪽이고요. 응급처치 자동 충격기 설치 시설 관리 책임자 지역 주민 1,400만 원 정도인데 이제 기반 구축을 이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제가 행복나눔과하고 했나 저기 그 복지과하고 얘기를 했나 이제 제가 심폐소생하는 것이 자동 침장 충격기가 사실상 필요한 데가 이제 많잖아요. 사실상 많은데 경로당을 뒀다 보니까 경로당에 진짜 필요한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아마 그런 보급하는 그런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상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병원이 먼 내면이나 또 서면이나 뭐 두촌 내촌 이런 데는 이런 경로당에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심폐소생술 이거 마사지 하는 거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할 수가 없는 노인들끼리 있으니까 갑자기 쓰러지게 되면 그분들은 골든타임뿐만이 아니라 그냥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좀 가까이에 근방이라도 그런 것을 보급을 하게 되면 좀 그래도 응급을 한번 처치를 한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게 물론 되게 중요한 네, 말씀이고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네. 경로당에도 비치하면은 좋겠죠. 그분들이 예,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그 지금 이게 자동심장 충격기를 갖다 네. 놓으면 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예예. 네. 이게 굉장히 정기적으로 그 소모품들 교체를 네. 해줘야 되고 이런 네. 부분도 있고 그 안에 이 충격기를 그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예,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되게 어려운 아, 부분이 있다 그렇구나. 보니까 네, 네. 이 갖다 설치는 저희가 얼마든지 네, 네. 뭐 예산을 세워서 네. 갖다 놓을 수는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경로당에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행이 돼요. 이제 네. 많이 하시는 데는 그 스마트까지 한 4개 정도 시작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적게는 한 2개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매번 이제 그 강사님들이 방문을 해서 운영을 네.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쪽에서도 그런 강사님들이 파견돼서 그런 것들을 하나 꼭지를 집어넣고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고 생명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 차후에 뭐 예산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어른들이 아무튼 무지하시거나 있지 않아요. 이제는 대단히 네. 많이들 똑똑하시다니까요. 굉장히 그런 지능이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렇게 매주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급해 가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정작 필요하신 분들은 그분들이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교 의원입니다. 맨 앞에 그 보건소 군역별 협력 협업 확대 이렇게 추진하시는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보건지소 운영이 이렇게 공백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저희가 경기 광주의 소병원 의원님하고 이렇게 어떤 간담회 자리가 있어서 거기서 좀 의견을 드렸던 건데 보건진료소를 확대하는 거를 지금 논의 중이라 그래요 정부에서 지역에 하도 많아서 그래서 지난번 예산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이제 면적은 넓고 인구는 많지 않지만 의료 공백 그런 지가 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진료소가 필요한데 소장님께서 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제가 그때 부탁을 드렸었는데 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의원님이 지난번에 그 말씀해 주신 거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당장 우리가 있는 지소 진료소도 지금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 사실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다른 데를 더 확대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당장은 좀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본인이 못 같습니다.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사가 우리가 공보의료만 채우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일반 의사를 채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의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의사들이 사실 이 시골에 오지 않는 이유가 정주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지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보수도 안 맞을 뿐더러 그분들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채용하기가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 국민들 위해서 파격적인 대우로 이렇게 모집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파격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여가 생활을 위해서는 뭐 200~300억씩 막 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거 의료 쪽에 단지 지금 우리 응급을 해줄 쓰는데도 10억도 안 쓰려고 그러는 지자체가 어디 있겠어요. 국민들 저희가 건강을 생각하면 작년에 관리사 그 연봉 책정을 네. 1억 2,900을 세워줬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채용 공고를 턱- 내고 있는데 턱도 없겠죠. 예, 아무도 채용하는 턱없이 사람은 부족할 없습니다. 거예요. 예. 그래서 보건소 예산도 상당히 적은 편이고 우리 저 인구 분포나 뭐 이런 걸 보면 보건소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산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일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고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수년 전부터 반복되어 있고 점점 악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뭔가 소장님 계실 때 특단의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격적인 대우와 파격적인 그런 인센티브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돌볼 수 있는 의사를 구매한다는 것은 저는 진짜 과하다 그래도 국민들이 환영할 거예요. 그런 분야는. 근데 이제 참 그렇지 않은 데는 쉽게 예산을 쓰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좀 더 과감하게 우리 지역 그 의료 환경을 최고 잘 알고 계시고 또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문제점을 알면 또 해결 방안도 이렇게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과감하게 좀 요구하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좀 도움이 필요하면 같이 이렇게 도움을 드려서 우리 지역에 또 이렇게 의료 취약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의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또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병이 날까봐 걱정을 해야 되고 또 난다손 치더라도 이동할 수 있는 또 버스가 없어서 또 이제 병원 가는 걱정을 하셔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에서 초기에 이렇게 좀 진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진료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요소에 어느 정도 이제 진료소로 우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선생님께서 그 중요성을 좀 더 깊이 인식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는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죠. 이게 지금 사실 이것도 사실 의료진이 지금 이제 감소하다 보니까요. 네. 드는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치매 원격 협진도 이게 강대병원이랑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정신과 의사가 이제 원격 협진을 하는데 거기가 의료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제 영향이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협진 건수가 줄어들고 또 공중보건의가 또 줄다 보니까
이 저 만성 질환 환자 진료 건수도 줄어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나 아니면은 이제 그 간단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문답으로 이렇게 문진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지금 그 챗GPT나 이런 AI 기술로 다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없나요, 혹시? 아, 이게 그 치매 진단하고 이 검사는 네. 그런 어떤 AI 기반에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그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네. 문답을 통해서 이상을 감지해서 좀 전문의한테 이렇게 가기 전에 이렇게 기초적인 검사를 하는 것들 그런 방법은 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 이분들이 인지 저하자들이잖아요. 네. 옆에서 설명하고 음. 이 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 이제 간호사라든가 뭐 직원들이 그 하는 게 네. 그런 문답도 사실 이제 시스트 검사라고 기본 검사가 있는데요. 그 검사 다음에 또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 절차를 거쳐서 최종 치매 진단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아직은 이런 거를 AI 기술로 뭐 도입해서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아마도 뭐 교과서나 아니면 의학 서적을 네. 통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지식을 습득했을 텐데, 네. 그 요즘 뭐 AI들은 그것을 아주 집약해서 그런 지식을 담아놓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기본적인 그런 그 표준적 그런 그 답변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려봤는데, 뭐 오죽하면 AI까지 생각을 하겠습니까만 그만큼 의사 구하기 힘들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대폭적인 예산 증액 없이는 해결이 될 수 없는 분야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소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산 좀 많이 달라 그러셔서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그 일반 의사분들 다른 시군 보니까 그 일반 의사들 모집을 해서 그 역할을 주고자 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거든요.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그래서 저희도 뭐 그런 노력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이제 그런 그 혜택을 드릴 준비도 돼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시급하게. 또 이번에 이제 그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네. 이제 개편안을 가지고 이제 네. 저희한테 이제 올 것 같은데요. 네. 그걸 가지고 좀 최대한도로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병원에서 퇴원하면 집으로 의료진을 배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우리 더 해도 우리 지역은 더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네.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해도 지역 여건상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되게 안타까운데 그러려면 파격적인 예산도 세워야 되고 또 인식도 바꿔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우선 생명 존중 분야에 예산을 많이 쓸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장님께서 부재 중이시므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용준수 의원입니다. 그 보건주소 권역별 그 협업 확대 추진 사업이 있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업을 하겠다는 거죠? 이제 사실 저희가 권역별 협업을 해서 이제 이 보건지소를 좀 더 활성화해 보겠다고 이제 안을 짜 본 건데요. 예, 뒤에 보면 보건주소가 아니에요. 보건진료소 이렇게 권역별로 나눴더라고요. 권역 지금 이제 보건진료소도 지금 이제 그 진료소도 지소와 마찬가지고요.
예, 지소와 이제 협업으로 예, 이제 예. 가야 되는 체제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진료소를 지금 넣어봤는데 예. 지금 이번에 그 복지부에서 나온 이제 그 개편안은 지소 진료를 좀 통합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개편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잘 맞물려 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몇 개의 지소와 진료소를 좀 통합형으로 운영하고 또 뭐 홍천읍에서 가까운 데는 이제 의사가 없으니까 의료 부분은 홍천읍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건강 증진 사업을 좀 주축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이제 꾸려가기 위해서 조금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저희가 그냥 계획을 세운 건데 좀 일부 좀 수정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권역별로 해서 어떻게 협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좀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네, 여쭤본 예.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남면하고 북방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 센터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 곳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제 진료 영역이 없어지고요. 예. 그 순수히 그냥 건강증진 사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뭐 마을건강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어서 위원회와 함께 저희가 이제 협업해서 사업을 좀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관내에 지소가 7개 있고 진료소가 18개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건강증진 사업, 보건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이 물론 이제 이 농어촌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의료기관이 좀 멀리 있는 분들이 좀 손쉽게 접근성이 좋아서 이용하기 편하게 정부 정책 사업을 했는데 사실 요즘에 농어촌에 있는 분들이 잘 이용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 눈높이에 맞게끔 이 건강증진 사업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뭐 공교육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뭐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공교육이 잘 활성화가 안 되니까 사교육이 늘어나듯이 예. 보건지소나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보여져요. 이게 사실 그 농어촌 지역의 고령자분들이 자주 보건지소, 보건소를 이용해서 고혈압, 당뇨 검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치매 검사도 하시고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미흡해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 개인 병원으로 대부분 많이 가시고. 네. 근데 사실은 이 건강증진 사업을 일원으로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가 각 면별로 이렇게 리마다 구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매년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이제 설명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공보의 이제 농어촌 진료가 사실은 이제 공보의에 의존하는 진료로 지금까지는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게 거의 한 30년 된 제도거든요. 맞아요. 예. 저는 이제 제가 보건소에 있지만 그동안 중앙에서 이 농어촌 의료 정책에 대해서 이 정말 그 군대 대신 온 공보의 제도를 이용해서 의료를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더 세부적으로 지금 30년 된 이 제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다 보니까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건데 그 진료 이 공보의 역량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별로 뭐 지역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사실 그런 이제 의사도 왔다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의료의 질이 굉장히 이제 낮은 거죠. 의무적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건데
이걸 좀 더 그 진료의 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공보위에 의존해왔던 것이 이제 어떤 그런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파업 때 조금 더 정부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줬어야 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차라리 건강증진센터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렇죠. 그 진료나 보건 목적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후에는 건강증진센터를 좀 확대해가는 추세가 오히려 더 나은 그 개선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료소에 있어서도 지금은 이제 두 개 지소에 대해서만 그렇게 건강증진센터로 다 전환을 했잖아요. 네. 이제는 진료소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이용자가 적은 그런 진료소를 기준으로 해서 마을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서 소규모 이렇게 활동을 하거나 그 뭐 위원회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좀 신중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